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안녕하세요. 권지선의 손놀이 연구소장 권지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도대체 손유이가 뭐야, 손놀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손유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희.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손유희가 아니라 놀이로 제가 그 검색어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놀이와 유희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가지고서 놀잖아요. 그게 손이고요. 유희는 놀다. 라고 하는 이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손으로 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손유희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손씨고 이름이 유희. 제가 손유희 강의를 하러 이제 많은 곳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이잖아요.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12년 동안 다니면서 손유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초임 교사분들은요, 걔가 누구야? 뭐 배우러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기업체 같은 데서도 대관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해줘요. 관공서라든가. 그러면 그때 이제 강사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뭐 손유희 씨가 나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름이 손유희인 줄 알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2012년에 초판이 된 거고요. 그 유아 레크레이션 네, 손유희 핸드게임 백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손유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여러분 손유희의 창시자, 예. 그러니까 이게 손유희의 창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놀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킨더가든, 예, 유치원을 설립하신 분 아시죠? 예, 프레벨. 예, 어머니들 많이 들어봤죠? 은물. 예, 이런 데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프레벨이라는 선생님께서 놀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이뿐만이 아니라 음률. 예,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손유이는 그냥 이렇게 챈트 형식으로 해서 쿵짝 쿵짝 쿵짝짝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재미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 예, 이러한 노래에다가 그냥 가사 이제 개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사만 바꿔서 교육적인 접근으로 많이 활용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작을 할 때, 손유희를 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가정 어린이집, 그쵸?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너무 막 선생님들이 막 스케일이 커서 막 동작을 크게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이 스퀘어, 어깨의 위치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이제 가리킬 때에도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예, 끝에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전인적인 발달을 많이 도모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손유희는 그 언어 발달, 예, 언어 발달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모양을 나타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소리를 나타내 주는 거. 예. 그래서 벌이 어떻게 날아왔어? 윙윙 날아왔어. 나비가 어떻게 날아왔어? 나비가 나폴 나폴 날아왔어. 예,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비가 나폴 나폴, 토끼가 깡총 깡총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어다니는 모습, 뛰어다니는 모습 머리에 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달 중에서도 이제 언어 발달, 특히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가 뭐 5살인데 너무 좀 말을 하는 게 좀 늦게 튀인 것 같아요. 왜 발음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음적인 면에서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냥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제 엄마, 특히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엄마예요. 성격이 너무 급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넣어서 말을 해야 될지 문장 구성력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전보식 문장으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연령대가 안 됐을 때 문장의 서술어의 어떤 호응들, 주어와 서술어 이런 호응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윽박을 지르고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때요? 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굉장히 늦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디에요? 언어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는 사례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손유이를 가지고 특히 영아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면은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손놀이는 어디에 언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해되셨어요? 네, 손유이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